네, 요즘 노동자들의 파업을 자주 보게 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부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여기에다 집배원들은 총파업 직전까지 갔다가 철회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안인 노동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서울대교구 노동사무위원장 이주영 신부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곳곳에서 파업 소식이 들립니다. 이 노동사무위원장으로서 마음이 좀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예, 최근에 좀 심각한 노동 현안이 많습니다. 네. 톨게이트와 유성기업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네. 노사 관계가 이렇게 어떤 갈등이 발생하면은 사실 노사 모두가 힘듭니다. 네. 그러나 그래도 가장 좀 걱정되는 것은 한 달 월급으로도 이렇게 버티기 힘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의 어떤 고통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파업이 잇따라 많이 발생을 하고 총파업 직전까지 철회됐던 적도 있었는데요. 원인에는 좀 비정규직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예, 예외적이어야 할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 일단은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비정규직과 네. 정규직의 차이가 심하다는 게 또한 문제의 핵심입니다. 네. 좀 정부의 어떤 노력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 네. 그리고 비정규직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외적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도, 보호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비정규직을 차별하거나 그렇게 보는 인식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서울대교구 노동사무위원회 차원에서도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가톨릭 교회는 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예, 교회 본연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레오 13세의 레오 13세의 그 노동 헌장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간추린 사회교류의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결국 이제 사람과 인권,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이 노동이나 자본의 노예가 될 수 없다. 네. 중요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가르침에 충실해서 네. 그 목소리를 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서로가 좀 불만인 것 같아요. 신부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굉장히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고요. 일단은 이러한 최저임금 논란이 심각해진 배경을 네. 살펴봐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노동시장 분절 구조 때문입니다. 네. 한국노동연구원을 비롯해서 많은 그 연구기관들의 어떤 보고에 의하면은 네. 한국의 노동시장은 그 분절되어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2천만 명의 임금 노동자가 있고요. 약 700만 명의 그 자영업자가 있는데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좀 좋고 네. 그다음에 임금이 좀 높고 혜택이 좀 좋은 그러한 1차 시장이 있고요. 반면에 고용이 불안하고 그다음에 임금이 낮고 혜택이 좀 이렇게 낮은 그러한 시장이 2차 시장인데 문제는 이 2차 시장에 속한 사람이 거의 80%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임금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노동 환경도 차이가 많이 나고 네. 그런 것인데 한 가지 통계를 보면은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4인 가족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네. 44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건 평균이고 이 중위소득의 60%를 우리가 최저소득으로 보는데 네. 그것은 바로 225만 원 정도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최저임금이 8,350원이었죠. 네. 올해이군요. 올해인데 올해 이 기준으로 급여를 산출하면은 174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위임금과 정부가 보는 최저소득, 최저임금으로 산출되는 그 소득이 차이가 이렇게 심한데 작년 100대 기업 그 연봉 평균이 5,5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정말 그 고용이 불안할수록 임금도 적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네. 그러한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사실은 최저임금이 이렇게 인상이 가파르게 되면은 네. 그 소상공인들, 그 자영업자들의 그 어려움이 커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용 경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단순히 임금만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를테면은 원가가 상승한다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경쟁이 심화되고 이런 요소들도 있거든요. 그 사실상 우리나라는 그 영세 소상공업자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밀립니다. 네. 그런데 이 최저임금 논의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너무 양극단에서 서로의 주장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최저임금 논란이 너무 양극단적인데요. 네. 우리는 최저임금의 그 어떤 그 객관성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이죠. 그 논란이 옛날부터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최저임금은 그 학자들과 경제 학파에 따라서 굉장히 입장과 논리가 다릅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은 최저임금은 그 찬반 논란이 아주 팽팽합니다. 네.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 팽팽한데 다시 말하면은 장단점이 뚜렷하다는 것이죠. 최저임금은 하나의 안전장치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이 올리면은 분명히 고용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작용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그 본래의 긍정적인 네. 어떤 목적이 잘 이렇게 드러나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 고용 문제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네.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무조건 많이 올라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도 바람직하지 않고, 네. 그러나 올리면 다 죽는다, 이런 식의 이러한 이야기도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네. 노동 문제는 항상 그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아야 돼요. 임금 노동자의 23%가 최저임금자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도 우리가 분명히 함으로 해서 건강한 경제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여기에서 저는 노사정의 리더십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최저임금을 하면서 많은 진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러한 문제는 끊임없는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지금 노동조합도 너무나 이렇게 강경일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라든가 사용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과연 책임감 있는 그런 어떤 정책과 제도, 그다음에 어떤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또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예, 이런 것들로 최저임금 얘기를 좀 이렇게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우리가 좀 교회적 가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돈만 보고 돈만 많이 버는 그러한 것이 다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도 이런 데에 대해서 그야말로 어떤 신앙의 회심을 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우리 사회 노동 현안에 대해서 서울대교육 노동사무위원장 이주영 신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